안녕하십니까? 아들딸 방문요양입니다. 2024년도에 변경된 가정요양제도에 대해서요 8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시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돌봐주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 중에서 가족이 배우자 또는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하면요 월급을 받으면서 배우자나 부모님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요양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는지 핵심 사항을 8가지로 종합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는요, 첫 번째로는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이유는 뭔지, 두 번째로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로는 가족요양 제공에 필요한 자격기준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로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제공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다섯 번째로는 가족요양 서비스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섯 번째로는 60분 20일 제공 가능한지 또는 90분 31일 제공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곱 번째로는요, 가족요양과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같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자, 여덟 번째는 가족요양과 관련하여 2024년에는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이 여덟 번째 가족요양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으니까 꼭 좀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이유는요. 자, 가족요양 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겠죠. 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는데요. 이 크게 방문요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이 가족요양이라는 것이 부분합으로 있는 거고요. 이 가족요양을 하는 분들을 보면 자녀가 62%고 배우자가 34%, 형제자매가 2.2%, 부모가 0.9%가 되겠습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이유 두 가지를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이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요양보호사가 와서 돌봐주려고 나 싫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돌봐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 가족이 수급자를 돌보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월급을 받아서도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실까요? 이 가족의 범위는 이 수급자, 자, 수급자란 누구죠? 이 등급 판정을 받으신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에요. 이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수급자의 배우자 됩니다. 남편이나 부인. 또 두 번째 수급자의 직계 혈족돼요. 자, 직계 혈족과 배우자도 같이 됩니다. 자, 부모님이나 그 다음에 아들과 며느리, 딸과 손주, 이 손주도 됩니다. 손주 아들과 손주 며느리도 다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자의 형제 자매 됩니다. 형, 누나, 언니, 동생. 자,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가족입니다. 시아주머니, 시누이, 처남, 처제 여기까지 되는데, 자, 헷갈리는 게 조카. 조카는 어떻게 되나요? 자, 조카는 가족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조카는 형제 자매의 자녀거나 또는 수급자 배우자 형제 자매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조카는 가족요양이 아니다. 이 조카가 어르신을 돌보면 이거는 가족요양이 아니고 일반 요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 요양이 더 유리합니다. 이왕이 가족요양보다 일반 요양으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다음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장인, 장모, 시부, 시모도 다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족요양 제공에 필요한 자격기준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이 서비스를 받으실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중에 하나의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돼요. 먼저 노인장기 요양법에 의해서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가족의 범위에 있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자, 세 번째,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다. 근데 가족요양을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어르신이 등급 판정을 받고 두 번째 요양보호사 학원에 등록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1등급이나 2등급이나 3등급이나 4등급을 받으셨으면 이분이 치매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냥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가족요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5등급 치매를 받으셨어. 자, 이런 경우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되고요. 또 추가로 나중에 센터에 등록을 해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가족요양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5등급 치매를 받으신 경우는 이 쥐약암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에는 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요양보호사도 가족요양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는 얘기인데요. 자, 5등급이신 분은요, 가족요양을 해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해야 돼요. 근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쥐약암보호센터를 갔다 오는 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예외를 뒀어요. 예외란 뭐냐면 이 쥐약암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이용을 하면은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방문요양으로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많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 자, 요양보호사 직업도 포함해요. 종사해도 돼요. 그런데 일정한 직업의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가족만이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이다. 그럼 8시간 곱하기 20이란 160시간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직업에 근무하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타 직업에 근무하는 시간이 160시간 미만만이 가족요양 제공 가능하고요. 자, 이때 160시간 계산할 때 이 가족요양을 하는 내 부모님이나 내 배우자를 모시는 이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다섯 번째 조항은 아주 중요한 조항이에요. 만약에 이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센터 이야기하지도 않고 가족요양을 제공하면 처음에는 공단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계속 돈 다 나오고 얼굴 잘 나와요. 근데 1년, 2년, 3년 있다가 한 번에 여태까지 근무한 거 다 뒤져서 전체를 갖다가 통째로 다 환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족요양 하시는 분이 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센터 이야기를 해서 가족요양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드린 5가지 조건을 모두 다 갖추시면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죠. 자, 서비스 제공 시간과 제공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데요. 자, 기본 원칙은 가족요양은 하루에 60분, 한 달에 20일까지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하루에 90분, 한 달 내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네,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래에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됨, 이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아버님이 4등급 판정 받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이 어머님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에요. 자, 그럼 무조건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요. 자, 1번 조항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자, 2번 조항에만 해도 됩니다. 자, 2번 조항이란 뭐냐요? 수급자가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어야 하며, 자, 일단은 1. 어르신이 병원에 가서 치매 판정을 받아야 돼요. 자, 1. 그 다음에 추가로 플러스 더 있어야 돼요. 뭐가? 공단에서 인정조사할 때 폭력 성향이나 피해 방상이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하나 이상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표시된 경우, 자, 이 경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르신이 병원에 가서 치매 판정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치매 판정만 받았다고 90분 아니에요. 어떤 증세가 있어야 되냐면 폭력 성향이 있어야 돼요. 뭐 욕을 하시거나 뭐 집어 던지거나 때리거나 이런 거 있거나, 또는 피해망상이 있거나, 뭐 다른 사람 오는 거 싫거나 만나기 못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이런 것들이 공단에서 조사 나왔을 때 인정이 돼야 돼요. 자,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사진을 찍어두거나 동영상 같은 거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이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나중에 그 등급 판정 서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안내 중에서 이 방문 요양 가로 열고 가족 90분 적 왼쪽 빈칸에 동그라미나 또는 V 표시가 있는 분은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는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이 하루에 60분, 한 달에 20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 한 달에 20시간밖에 안 되죠. 근데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 그럼 어떻게 돼요? 46.5시간 되죠. 46.5시간은 20시간의 2배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월급이 2배가 넘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된다면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 할 수 있는 거로 하시면 좋고요. 이런 거는 등급 신청을 하시고 등급 판정 받을 때 가까운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시급을 일부러 뺐어요. 센터마다 다르고 또 제가 얼마 주는지를 갖다가 알려드려도 제가 직접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급을 일부러 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전화 주시면 제가 시급을 얼마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자, 그러면 가족요양 서비스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 첫 번째, 가족요양 제공 조건과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급자가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 5등급 밑에 인지지원 등급은 가족요양 제공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월가 160시간 미만이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 다음에 수급자가 이제 5등급인 경우, 이 경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추가로 치매 전문 교육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방문요양센터와 두 가지 계약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급자 가족요양 계약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와 방문요양센터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간을 핸드폰을 이용해서 공단 전선에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센터에서는 월 1회 수급자 댁을 방문해서 서비스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 월간 단위로 서비스 내역을 마감해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공단의 서비스 금액의 일부를 청구해서 서비스를 보호한 보호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이 보호자는 본인 부담금을 센터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공단의 서비스 금액의 일부를 청구하냐 하면, 만약에 그 서비스 금액이 총 100%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15%잖아요. 그 15%를 본인 부담금을 보호자한테 받고 이 공단에는 85%를 갖다 청구합니다. 그래서 센터는 공단에서 85%를 받고 보호자한테 15%를 받아서 이 100을 받아갖고 이 100을 받아서 그 가족요양 보호사한테 월급을 지급한다. 네,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자, 그러면 60분 20일 제공 가능한지 또는 90분 31일 제공 가능한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제일 중요하죠. 네, 가족요양을 60분 제공 가능한지 또는 90분 제공 가능한지 많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현재 방문요양센터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이 방문요양센터에 확인해 달라고 하면 이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공단 전산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등급 판정 서류 중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뒷면이나 또는 뒷장에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라는 거에 그 오른쪽 가운데를 보면 방문요양 가로 열고 가족요양 90분 적용하는데 왼쪽에 빈칸이 있어요. 이 빈칸에 V나 또는 O로 표시되어 있으면 가족요양 90분 제공 가능하고요. 이 빈칸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빈칸이거나 또는 X면 일반적인 60분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칸이 만약에 요 칸에 빈칸이나 X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시면 그냥 90분 제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장기요양 인정서 중간에 있는 공단 관리지사의 전화번호 있거든요. 여기서 이 등급 신청 시 보호자로 등재된 분이 전화하면 알려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에서 이 건강보험증에 이 수급자하고 한 번이라도 같이 등재된 가족이 전화하면 신원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네, 가족요양 60분 20일 가능한지 또는 90분 31일 가능한지는 한 달 월급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이러한 상세 내용은 아들딸 방문형 유튜브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족요양 60분 90분 확인 방법 조합 정리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7번째입니다. 가족요양과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 같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네,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 가족요양만 제공하고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는 받지 않는 경우에요. 자, 두 번째로는 이 가족요양도 하고 또 일반 방문요양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자, 등급별 월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한도 금액이 다 있죠. 그리고 이 동일한 날에는 2가지 모두 제공 안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오전에는 가족요양하고 오후에는 방문요양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날짜를 달리하면 된다. 자, 오늘은 가족요양, 내일은 방문요양, 주중 월화수목금은 방문요양,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요양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자, 가능한데 단지 이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째로는 이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본 원칙은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 동일한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주야간보호센터 가족요양 이용 가능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날에 가능합니다. 자, 오전에 주야간보호센터를 9시부터 6시까지 갔다 오면 그 9시 가기 전에 가족요양 가능하고요. 갔다 오신 다음에 가족요양 가능하겠습니다. 누구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받으신 분이다 하는 얘기고요. 자, 5등급 치매를 받으신 분들은 주야간보호센터와 인지활동의 방문요양을 동일한 날엔 제공 불가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주야간보호센터 8시간 이용을 하면은요, 이 5등급은 인지활동의 방문요양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가족요양으로 해서 제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 이용하는 건 상당히 좀 복잡해요. 내용도 제도 복잡해서. 제가 이제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이 월 한도액 징액 기준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죠. 만약에 3등급이시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145만 5,800원이에요. 4등급이시면 134만 1,800원 안에서 가족요양을 하던 일반 요양을 하던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월 한도액 징액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어르신이 주야간보호를 다니는데, 자, 주야간보호에서도 이 치매 전담실을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마다. 자, 여기를 월 15일 하루에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 증액을 해줘요. 증액을 해준다는 게 뭔가요? 자, 4등급이면 134만 1,800원인데 이거에 1.5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한도액이 한 200만원까지 늘어나겠죠? 자, 일반 요양 같은 경우는 150%까지 증액해준다는 거예요. 134만 1,800원 곱하기 1.5배 하면 한 200만원까지 증액이 되고, 자, 가족요양을 해도 역시 150% 증액을 해줍니다. 4등급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의 치매 전담실을 하루에 8시간 이상 하면서 그거를 15일 이상 다니시면, 자, 일반 요양이건 가족요양이건 한도 금액이 150%까지 늘어난다 하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그냥 치매 전담실이 아니에요. 일반 그냥 주야간보호급여를 하루에 8시간 이상 15일 이상 다니시면, 자, 일반 요양은 120%까지만 늘어요. 20%밖에 안 느는데 만약에 가족요양을 하루라도 한다 그러면 100% 증액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 4등급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치매 전담실을 월 15일 정도 이용을 하면 이 4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약 한 104만원, 100만원 조금 더 써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5일 이상 다니면, 자, 가족요양 같은 거 150%까지 증액이 되잖아요. 한도액이 한 200만원까지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야간보호에서 한 10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 100만원 남는 걸 갖다가 가족요양 90불을 하신다 그러면 가족요양 90불을 쓰시면 가족요양도 거의 다 쓸 수 있고 주야간보호도 다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치매 전담실을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 어르신이 치매가 있다라는 분들만 가실 수 있는 거니까 혹시 여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가족요양과 관련한 2024년 변경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2024년 변경사항이 뭐가 됐냐 하면 이때 그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축소 변경이 됐어요. 2022년도까지만 해도 이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주야간보호 일반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20%까지 증액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부터는 만약에 등급 받으신 어르신이 주야간보호 일반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하더라도 가족요양을 하루라도 제공하면 월 한도액 증액을 안 해줬어요. 100% 이용. 그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24년도에는 아주 크게 변경이 됐어요. 이제 뭐가 변경이 되냐면 가족요양을 제공할 때 사회복지사 월 1회 방문 의무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자, 종전에는 어떻게 됐나요? 종전에는 일반 방문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월 1회 가족요양을 방문해서요. 이 서비스 제공 확인을 하고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가산금도 수령을 했어요. 일반적인 센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무방문 가족요양센터 있지 않습니까? 방문하지 않고 계약만 하고 하는 이 센터는 가족요양을 제공받는 수급자를 방문하지 않으니까 서비스 제공 여부나 그다음 서비스 제공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욕구 사용도 하지 않고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사회복지사 가산금도 수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24년도부터는 이 가족요양 제공 시 사회복지사 월 1회 방문 의무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5년 1월 1일부터, 자, 내년부터입니다. 올해 아닙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수의 50% 미만에게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의 90%를 산정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 50% 미만만 방문하면 급여 수가를 100% 다 안 주고 90%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또 요약을 좀 해봤어요. 자, 변경 전에 어떻게 했냐면 관련 법규에 가족요양 제공 수급자를 방문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무방문 센터에서 어떻게 했냐면 방문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가산금도 안 받았는데 이 급여 수가는 금액 100%를 다 받았었어요. 자,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자, 변경 후 2024년부터는 가족요양 수급자 방문 의무 조항을 신설했어요. 가족요양 하는 분도 사회복지사가 월 1회 방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무 조항을 신설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요 두 가지에 대한 적용은, 어떤 규제에 대한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뭐냐면, 자, 가족요양 수급자 수의 50% 미만 방문을 하면 사회복지사 가산금 안 주고요. 또 급여 수가도 100% 여태까지 줬었는데 그렇게 안 주고요. 자, 전체 수급자 수에 대해서 급여 금액을 90%만 주겠습니다. 하게 바뀌었고요. 자, 그런데 가족요양 수급자 수의 50% 이상 방문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사회복지사 가산금은 못 받아요. 그렇지만 이 급여 수가 금액을 100% 다 준다. 이렇게 됩니다. 뭐 당연히 가족요양 수급자뿐만 아니라 전체 수급자를 100% 방문하면 사회복지사 가산금도 받고 급여 수가도 100% 받게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요. 이 무방문 업체는 그 50% 미만을 방문하면 90%밖에 못 받고 50% 이상을 방문해야지만 급여 수가를 100% 받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고용하면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처럼 방문을 안 하면 급여 수가의 90%만 받으니까 이 무방문 센터의 원가가 많이 상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2025년 1월부터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도가 좀 바뀐다는 걸 갖다가 좀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요양을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가족이 요양보호 자격증 취득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방문요양센터와 서비스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근로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하루에 60분에 20일 또는 하루에 90분에 31일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월간 단위로 마감해서 월급도 받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진행하면 가족요양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요양 제공을 검토하신다면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에 있는 방문요양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요양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 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아들딸 방문요양은요,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고양이나 일산 파주에 계시면서 등급 신청을 하신다거나 방문요양 서비스, 치매돌봄 서비스,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는요 070-480-2323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